안녕하십니까 주주분들의 든든한 동반자 김기석입니다. 현재 시간 이 월요일 새벽에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고요. 다가오는 주간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월 4일에 어떤 공시 나왔죠? 바로 결산 실적 공시 예고가 나와줬습니다. 이번 주요 우리 대응에 따라서 수익이 갈릴 수가 있는 아주 골든타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실적 발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 발표 전후로 움직임이 상당했던 뇌빌이었어요. 근데 다가오는 실적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바로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확실한 체크포인트 짚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에빌 가자라고 댓글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오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좋아요 500개 그리고 댓글 50개까지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월요일 시초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영상 시작해 볼게요. 두에빌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최근에 어떤 흐름 속에 있었습니까? 2월 6일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가 91,100원까지 밀렸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장대 양봉 부분은요, NXT장에서 나온 주문 실수고요. 우리는 이 종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겠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평선을 무너뜨리면서 주가의 하락을 연출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2월 4일에 고가 97,500원을 달성하면서 한 번 더 실적 발표 전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나 했더니 하락을 해버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와, 이거는 대체 언제 올라가는 건가? 뭐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건가?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건 세력들이 다 계산기를 두드려 놨다는 거예요. 작년 실적 발표 언제였어요? 10월과 11월 사이였죠. 근데 요 구간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주가의 상승은 있었지만 횡보를 해주면서 이평선을 이탈시키는 구간이 확실하게 나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고가를 찍고 나서 한 번 더 밀려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두에빌 상당히 흐름들은 좋지만요,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하고 잡아갈 때는 빠르게 잡아갈 수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두에빌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전력 없이 AI가 없다. 웹일 가스터빈 에너지판을 바꾼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XAI의 5기 공급 계약을 가스터빈에 대해서 XAI 5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와줬었어요. 근데 XAI 어디입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자회사죠. 근데 이런 빅테크와 가스터빈 계약에 직접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두앱이 이전에 9만 달성했을 때 메타와의 가스터빈 계약 체결 소식에 주가의 상승을 동반했던 두앱이었어요. 그럼 이때까지 이 가스터빈 첫 실적이 나왔을 때 상승폭이 51%를 보여줬었는데 아직도 25%밖에 오르지 않았고 이전의 악성 매물대를 모두 소화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빅테크들과 가스터빈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수출 중인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에빌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신고가 돌파 가야죠. 댓글에 신고가라고 딱 3글자만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지금 두앱이 상당히 타이밍도 좋습니다. 이게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타이밍에 대한 일정이 나왔어요. 지금 다우존스를 보시면 2.47% 상승해주면서 역대급 신고가를 달성해주고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1.97%, 이 나스닥도 2.18%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두에빌과 연관이 깊은 뉴스케일 파워마저도 18%의 반등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뉴스케일 파워 어땠습니까? 지난 한 달, 3달 동안 42%의 하락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런 종목이 지금 저점에서 18%가량의 상승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바로 이 유럽의 SMR 건설 초읽기에 들어가는 요 루마니아 2월 투자 확정 소식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2월 12일에 주총에서 FID를 의결하는데 뉴스케일 기술에 한국에 대한 대기업들도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두산, 삼성, GS 등
우리 한국의 대기업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일정에 따라서의 이 두 앱이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증권사에서는 이 두 앱일의 중장기 모먼트는 목표가 11만 원도 달성할 수가 있다. 이 증권가에서 라운드 피겨 단위의 목표 가능성은요 엄청난 호재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실적 발표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고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에 베팅하시면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뭘 봐야겠습니까? 단순히 오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반등을요 1차적인 단기 고점을 세우시면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관점은 이거예요. 이때까지 상승을 했지만 횡보가 길었었던 두 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횡보가 짧았어요. 근데 이때까지 두 앱이 실적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찍히는 실적들은요 아직 재료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찍히려면 조금 일정을 기다려야 돼요. 단기간에 대한 실적들은요 가스텀에 대한 실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의 98,100원대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적 발표 전후로 슈팅이 나올 때 단기 일부 차익 실현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다가오는 명절 주간이에요.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주주분들 아시잖아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 명절 전후로는요. 한국 시장 특유의 조정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한 번의 강한 상승 뒤로 뉴스가 나올 때 바로 주가가 떨어져 버리는 이 소위 말하는 때론 뉴스라는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 주는 먼저 모든 판이 깔렸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상승 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의 움직임을 보면서 빠른 매수와 매도를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기 조정에서의 매수가, 그리고 제가 설정한 1차 목표가까지 대응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두 앱일의 시초가부터의 긴급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세력의 시나리오, 매수가, 매도가, 소통막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앱일 어떤 일정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 발표 전후로 슈팅 나올 때가 일부 차익 실현의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기회가 나왔는데 아침부터는 빠르게 잡아가야 되는 매수에 대한 타이밍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단기간의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장기 모멘텀에 뭐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SMR 이제부터는 시작인 단계고요. 가스터빈은 본격적으로 매출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과 가스터빈을 동시에 잡은 기업은요. 두 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I 산업은요. 이제 시작이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발이 두 앱에게 2030년까지는 먹거리로서 들고 갈 수 있는 재료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의 우리는 올라갈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선반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차 고점에선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구간들 대응하지 못하면요. 한 번 더 눌림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횡보했을 때 또 지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파동 속에서의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시되 저점 나왔을 때는 확실한 타점 잡으셔서 이런 파동 속에서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뇌비이기 때문에 이번 구간을 우리가 매수의 골든타임,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의 골든타임으로서 잡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이 새벽부터 연락 주신 분들께는 아침 8시 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근데 이러신 분들 계세요. 아, 두 앱일 안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대응을 해야 되냐? 아, 근데 여러분들 이 두 앱일 좋은 기업인 거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행보가 너무나 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중 조절 할 수 있어요. 뭐 돈이 많으신 분들, 뭐 1억, 2억 넣으신 분들이요. 네, 넣어 놓으세요. 근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넣으신 분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지루한 횡보 기간 왔을 때는 똥줄 타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 단기 고점에서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들 최소한 1차 이 세로뉴스에 대한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추가적인 눌림목 잡으면요. 충분히 수익을 더 보실 수가 있는데
굳이 왜 멍 때리면서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절 전후로 움직이는 이 패턴들. 근데 실적 발표에 대한 일정들은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번에 뉴스와 함께 반등은 나타나지만 또 하락이 나오면서 또 이때까지의 지루한 조정 과정 한 번 더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타점을 잡아가야지 그냥 멍 때리실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기회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가 라인에서 1차 목표가 그리고 저점에서의 추가 매집 구간 이렇게 강한 파동 속에서의 타점을 맛볼 수 있는 레벨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실적이 앞으로 찍히게 되는 구간 그러니까 2026년 1분기 구간 2분기 구간에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하려고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2026년 1분기, 2분기에는 이 SMR에 대한 실적도 나와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흐름들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 행보를 줬지만 바로 이 진짜 HBM의 찐 실적이 꽂히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구간부터는요. 주가의 상승폭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인 파동은 나올 수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세우시면서 이 하락에 대한 조정분은 대응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씀 안 드려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주가에 횡보 있었지만 한 번에 강한 상승 나왔을 때는 바로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정말 HBM에 대한 실적이 꽂히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하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근데 웹일은 좀 달라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실적은 없는 구간 그리고 실적은 잘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던 바만큼은 안 나오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의 대응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실시간으로 수익과 변동성 확인하면서 우리가 명절 구간, 우리가 새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타점들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쳐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명절 선물 받아 가셔야죠. 근데 명절에 물려 있으시면요. 와, 또 기다려야 되네. 이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월요일 주가부터 대응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다가오는 명절 전에 매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점에서 1차 매도를 진행하시면서 추가적인 타점까지 잡아가실 수 있도록 이런 축제를 잡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대응이 좀 어렵다. 그리고 직장이 바쁘셔서 빠른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두 앱일 오늘 새벽부터 긴급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우리는 이번 구간 저와 함께 이 시초가부터의 방향성을 살펴보면서 1차 매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세론 뉴스가 나왔을 때 팔아라. 이것도 제가 명절 전에 확실한 1차 매도 목표가까지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확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선반영돼 있음. 그리고 우리가 일정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일정들 제가 요약해서 안내드리고 있고 매수가 매도가 안내드리고 있으면서 소통방 입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우리가 확실한 대응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원전 테마에 대한 대응 전략과 이 두 앱일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들, 수주들, 전략 자료까지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여기로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에 다가오는 이번 주가 여러분들의 단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쳐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또 횡보 왔다고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단기적인 파동 속에서는 확실한 기준점을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요. 두 앱일 명절 전에 실적 발표 나와서 끝나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죠.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고점, 장기적으로는 한 번 더 강한 파동을 낼 수 있는 두 앱일이고 여기서 적정 가격에 대한 고점 그리고 눌림목 나왔을 때 가격대를 설정해 주면서 우리는 고점 찍고 나서의 조정을 주는 이 두 앱일의 패턴을 파악하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좋다?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제 기준에서는요.
아직도 위로 여전히 올라갈 힘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아직 너무나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씩 꺾어가면서 올라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 원전 트럼프의 행정명령 2030년까지의 AI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뭐 풍력, 태양광 아니라 결국에 원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원전주, 대장주인 두앱을 명확한 기준을 세우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V자 반등 구간 눌림목에 대한 추세 반전신호 나왔을 때는 잡아가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앱이 이 월요일 시초가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대응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긴급하게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틀리거나 놓치거나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우리 두앱을 다시 한번 가자 해서 댓글에 가자라고 남겨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김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